자, 104 쪽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입니다. 일단 확률 변수란 무엇이냐? 너희들이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별량이라고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별량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응? 언제 배우지? 중1 때 한번 배우고 중3 때 한번 배우죠? 예를 들어서 니네 학교 너네 반 학생들의 뭐 키를 조사했는데 누구는 145고 누구는 155고 누구는 157이고 162고 166이고 뭐 175고 막 189고 뭐 195다 뭐 이렇게 키가 있다. 그럼 얘네들이 다 별량이라고 불렀죠. 중딩 때. 그죠? 지금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는 소문자 x를 사용을 합니다. 소문자 x.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확률 변수 x는 1, 2, 3, 4, 5, 6이 있겠죠. 맞나요? 이런 것들을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확률 변수 x를 모아놓은 집합을 라지 x로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집합 속에 1, 2, 3, 4, 5, 6이다라고 하는 별량이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집합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 집합 배웠다 그랬지? 명제할 차례라 그랬지? 집합 알아듣지?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을 이제 확률분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05페이지를 가면 옆에 뭐가 붙냐면 이산이란 두 글자가 붙어요. 이산. 뭔 뜻인지 아는 친구? 이산. 아무도 모르냐? 자,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는을 뜻해요. 셀 수 있는 확률 변수.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셀 수 있을 때 그 녀석을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잠깐만 셀 수 있는? 그럼 셀 수 없는 것도 배우겠다는 건가? 네, 배웁니다. 네. 셀 수 없는 확률 변수도 배워요.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해가지고 셀 수 없는 것도 배워요. 지금 이제 셀 수 있는 이산 확률 변수를 먼저 배우도록 하는 거일 뿐입니다. 아시겠지? 자, 그때 X집합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별량들이 X1, X2, X3 이렇게 가가지고 XK N이라고 했나요? K라고 했나요? N XN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PXN 이렇게 XI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I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별량 하나 뽑아와서 그 별량에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P4 이렇게 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시겠지? 그냥 그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PXI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X는 X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지? 우리는 확률을 구할 건데 그 확률은 확률 변수 X가 XI일 때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시니?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뭐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 뭐 PI라고도 표현한다 라고도 해요. 근데 이런 거 뭐 잘 사용 안 하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얘. 아시겠지?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35쪽 35번 자,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택할 때 자, 10개 그러면 여기 불량품 포함해서 10개라고 그랬죠? 그럼 불량품이 3개가 있고 멀쩡한 게 7개가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3개를 뽑겠대요.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확률 변수 x에 대한 설명. 니네 지금 얘는요. 문제 잘 읽어. 내가 이렇게 막 문제를 읽을 때 제일 좋은 건 내가 소리내서 문제를 읽을 때 너네 눈으로 따라오는 건데요. 안 해. 그냥 내가 칠판에 쓰는 것만 보고 있고 내가 문제 읽는 동안 딴소리 하고. 그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날 제일 빡치게 하는 게 뭐냐면 야, 너 딴 생각하냐?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 읽고 있잖아요.
내가 문제 읽고 있으면 너희도 따라 읽는 거야. 내가 문제 읽고 있는 게 니네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고. 알겠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얼마나 친절하냐? 확률 변수 x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나.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학생님. 하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정도로 친절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친절 안 할 수 있어요. 뭐뭐뭐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불량품의 개수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상확률 변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을 찾는 거예요. 일단. 그럼 x의 정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x의 정체는 여기서 뽑아낸 3개의 제품 중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죠. 내가 3개를 뽑았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다 멀쩡한 걸 뽑았으면 불량품의 개수는 빵개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3개를 뽑은 것 중에 1개가 불량품일 수 있고 2개가 불량품일 수 있고 3개 다 불량품일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뽑기 운이 개똥인 거죠. 똥손인 거죠. 그죠? 내가 3개를 뽑았는데 3개가 다 불량품일 수도 있고요. 내가 뽑은 3개 중에 불량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확률 변수 x는 0, 1, 2, 3이야. 내가 이걸 왜 계속 얘기하고 있냐? 너네가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확률 변수 x가 뭔지를 찾아야 되니까. 확률 변수 x 다 찾아놓고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 확률 질량 함수 앞에 있었냐? 아, 있었네. 확률 질량 함수 설명해 줄게요. 확률 질량 함수는 이런 거예요. px는 xi는 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그 어떤 함수 x랑 관련된 함수가 이렇게 옵니다. 니네 이산확률 변수할 그 이항분포 할 때도 누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이항분포의 그 일반항을 꼭 구할 줄 알아야 되냐고. 누구지? 너였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뭐 a의 7제곱 b의 13제곱의 개수를 찾으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일반항에다가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은 알아두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숫자만, 이거 간단한 문제에서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률 질량 함수를 꼭 구해야 되나요? 그냥 그때그때 구해버리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확률 변수가 0일 때의 확률을 한 번에 뿅 하고 찾고 싶지 않니? 그때그때 찾는 게 아니라 1일 때도 2일 때도 그냥 x자리에다가 2만 집어넣고 x자리에다가 3만 집어넣으면은 2, 1 확률, 3, 1 확률이 바로바로 나오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버리면 그럼 거기에다가 확률 변수 x만 집어넣으면 그때의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거를 이제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불러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 뭐 어떤 특별 형태가 없는 건 그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지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p x가 x1 확률은 이렇게 하면 되죠. 또는 뭐 x가 x1 확률은 는. 자, x가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바구니에서 뽑은 3개의 장난감 중에 불량품의 개수죠.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하자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불량품의 개수가 x일 때 저 x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10개의 장난감 중 3개를 뽑을 건데 그때 불량품 3개 중에 x개를 뽑고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불량품 1개 뽑을 확률이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불량품 2개 뽑을 확률이라고. 동시에 불량품이 아닌 멀쩡한 제품 7개 중에, 자, 여기서가 중요하죠? 3-x개를 뽑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 함수에다가 내가 1을 대입을 하면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3개의 불량품 중에 1개, 2개, 7개의 멀쩡한 제품 중에 2개를 뽑겠다. 그 확률을 구하겠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니까 이건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조합이 막 들어가 있지만 함수예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확률 분포 표. 자, xp 0, 1, 2, 3 합. 자, 0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3개 중에 빵개 뽑고 7개 중에 3개 뽑는다. 이러면 이제 불량품은 뽑지 않고 멀쩡한 거 3개 뽑겠다. 저거 계산하면 이 0일 확률이 나오죠. 1일 확률은요.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3개 중에 1개, 7개 중에 6개. 2는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3개 중에 2개, 7개 중에 1개. 3은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3개 중에 3개, 7개 중에 빵개 뽑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불량품의 개수에 따른 확률을 구한 식들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얘네가 이제 중딩 때부터 계속 배워온 거고요. 모든 확률의 합은 뭐다? 모든 확률의 합은 뭐야? 그쵸? 여기다가 1 적어주면 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가 1인 것을 이용해서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기도 하겠죠? 그죠? 다 더하면 1이다라는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보시면은 첫 번째 성질 당연한 성질입니다. 모든 확률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수학적인 확률이 일상생활에서의 확률인 퍼센트랑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은 1이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0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아시겠습니까? 넘어가. 36. 가자 얼른. 화이팅. 자, px가 x일 확률이 k분의 x인데 그때의 x가 1, 2, 3, 4, 5다. 지금 문제에서 준 이 4분의 아니 이 k분의 x라고 하는 이 녀석이 확률 질량 함수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를 받았어요. 여기에다가 x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x가 1일 때의 확률이 뿅 하고 나타나는 거고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x가 5일 때의 확률이 뿅 하고 나타나는 그 마법 같은 함수가 문제에서 준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지만 그냥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고 미지수 k를 여기다가 섞어서 줬죠. 미지수 k. 좀 몰라.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x가 1, 2, 3, 4, 5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 변수들이 1, 2, 3, 4, 5뿐이다 라고 받은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x, p. 자,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합을 보면 합은 항상 1이어야 되고요. x가 1일 때의 확률은 저 주어진 확률 질량 함수에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니까 k분의 1이고 k분의 2고 k분의 3이고 k분의 4고 k분의 5죠. 여기 있는 거를 싹 다 더했을 때 1이 된다를 이용을 해서 k를 구하면 k는 15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 이제 k자리 쓱 지우고 15, 15, 15, 15, 15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값 구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p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것은 이산확률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있다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받았어도 어차피 2.5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이 36번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 2.5나 3.5 같은 숫자는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x가 2일 때 확률 더하기 x가 3일 때 확률 더하기 x가 4일 때 확률일 뿐이야. 저렇게 부등식으로 줬지만. 알겠죠? 자, 그럼 2일 때 확률 15분의 2 더하기 15분의 3 더하기 15분의 4 해주면 끝나죠. 안 어렵죠 이것도? 넘어갑니다. 37번 확률 질량 함수의 응용.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있대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있대요. 학생을 근데 그 중에서 3명을 뽑겠대요. 찬찬히 읽어봅시다. 3명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자, 뽑힌 남학생의 수. 뽑힌 남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자, 이제 짱구를 굴려봐.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개일까? 어떤 종류의 확률 변수 x들이 나올까? 지금 남자의 4명, 여자의 3명이 앉아있는 저 그룹에서 내가 3명을 뽑아갈 건데 3명, 내가 뽑아간 이 3명 중에서 남자애가 몇 명 있는지가 확률 변수 x래요. 그러면 내가 여자애들만 3명 다 뽑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남자애 없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0부터 시작이겠네? 그리고 여자애는 2명 뽑아가고 남자애를 1명 뽑아갈 수 있잖아요.
그 확률, 그때 남자애는 한 명이니까 한 명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3명 다 남학생만 뽑아갈 수 있으니까 0, 1, 2, 3이 바로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수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찾는 게 1단계야. 무조건 이거 찾으세요. 내신을 보든 수능을 보든 무조건 이거 찾고 시작해야 돼요. 1번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고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px가 x일 확률. 자, px가 x일 확률은 총 7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남자애가 주인공이다. 지금 남자애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4명 중에 x명의 남자애를 뽑고 동시에 3명 중에 3명 빼기 x명의 여자애를 뽑는 거죠. 총 대표가 3명이고 x명의 남자를 뽑았기 때문에 3 빼기 x명의 여자를 뽑아야 돼요. 반드시. 그죠? 이게 확률 질량 함수고 표를 채워봐라. 그럼 xp 쓰시고 0, 1, 2, 3 쓰고 여기에다가 합 적고 1이다라고 채우고 이 x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0 넣고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채우면 돼요. 알겠죠? 채운 거 쓸게요. 그냥 35분의 1, 35분의 12, 35분의 18, 35분의 4래. 그럼 뭐하래? 남학생이 1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자, 2번 문제 보면 x가 1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1명 이상. 야, 1명 이상이면 어차피 이거 셀 수 있는 이잖아. 셀 수 있는 이니까 그러면은 1명일 확률 더하기 2명일 확률 더하기 3명일 확률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게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1 빼기 빵명일 확률 하면 되잖아요. 1명도 뽑히지 않을 확률을 남자애가 1명도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면 적어도 1명은 남자 A일 확률이 나온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35분의 1이니까 35분의 3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것도?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바로. 자, 연속 확률 변수네요. 바로 나왔네요. 연속 확률 변수. 아, 서둘러야겠다.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한 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고요. 요 페이지부터 할 거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지워버렸네. 제기할 거. 이산 확률 변수에서 어떻게 풀었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아까 여기서 이제 x는 1일 확률 더하기 x는 2일 확률 더하기 x는 3일 확률 해가지고 어차피 셀 수 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구해버리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 1.5, 2.5, 2.1 이런 건 없다고요. 그죠? 이렇게 구했었다고요. 이렇게. 자,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 셀 수 없는 이거든요. 연속. 셀 수 없다 이거야. 셀 수 없다. 그래서 1 이상이면 그 말 그 자체로 1 이상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1.1도 구해야 되고 1.01도 구해야 되고 1.001도 구해야 되고 1.5345 6 7 8 9도 구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모든 숫자에서 다 구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숫자들 다 구할 거예요? 숫자가 무한계인데 1이랑 2 사이에 숫자가 몇 개 있는데 무한계잖아. 그거 다 구할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대로 푸는 법이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처럼 1보다 크거나 같은 1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구하자 이게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은 그 확률을 구하는 법이 있을 거라고요. 알겠죠? 자, 연속 확률 변수 봅니다. 자, 확률 변수가 셀 수 없는 것일 때 우린 연속 확률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 시간. 셀 수 있어요? 시간. 시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영어에서는 뭐 셀 수 있는 이냐, 없는 이냐? 모르냐? 새끼들 영어 공부 똑바로 안 하는구만. 시간을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영어에서. 대답을 아무도 못하는 거 싫어하냐? 영어생한테 집합시켜야겠다. 자,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시간을 셀 수 없는 것 취급을 합니다. 알겠어요? 셀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확한 어떤 딱 특정 시간을 짚어낼 수 없어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계속 연속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시 15분이고 우리가 좀 이따가 4시 20분에 수업이 끝나는데 5분 뒤에 4시 20분을 딱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속이어서 정확한 4시 20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좀 철학적으로 다가가도요. 정확한 4시 20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수학이라든가 이렇게 내가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시간 얘기를 꺼내는 건 니네가 얼마나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지 내가 매년 꺼내보는 거고, 내년에 니네 확통 나 다시 배울 때 내가 또 시간 물어볼 건데 그때도 시간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뒤지는 거야. 영어 공부 똑바로 안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는 시간은 뭐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간보다는 그냥 뭐를 하냐면은 뭘 주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줘요. 앞에서는 뭐였어요? 이산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였죠? 기억도 안 나지? 이렇게가 세트고요, 저렇게가 세트예요. 근데 니네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생겼었니? 10C 3분의 3C x 곱하기 7C 3마 x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치?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만 얘가 어떤 값을 가졌지? 맞아?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그리면 x가 0일 때 어떤 값, x가 1일 때 어떤 값, x가 2일 때 어떤 값, x가 3일 때 어떤 값,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려져요. 왜냐면 1.5일 때, 2.1일 때의 값은 없거든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이건 레알 y는 fx로 받아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함수를 받아요. 직선, 곡선. 진짜로 그 함수를 받아요. 자, 그랬을 때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직선이나 곡선의 뭐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려지는 그래프의 생김새가 달라요. 첫 번째로. 그리고 얘는 너네 보고 그리라고 절대 안 합니다. 확률 질량함수 그리라고 안 해요. 재미가 없거든. 그지? 근데 얘는 그리라고 해요. fx를 그려봐. 이렇게. 왜냐면 간단한 직선을 주거나 아니면 뭐 끽해봐야 2차 곡선 주거든요. 그냥 그려봤자 뭐 너네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려봐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너희들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정신 차려. 여기서 너희들 보고 구하라는 게 x가 1일 확률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너네들은 이 막대기의 길이만 알면 되는 게 확률 질량 함수지만,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봐를 물어요. 그러면 바로 요 면적을 구하면 돼요. 저 면적이 확률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간단하게 소개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